안녕하세요. 경매는 해커 공입니다. 경매 배우는데 몇십만원, 많게는 몇백만원까지 내면서 6개월, 1년 동안 배워도 입찰 한번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다른 교육센터에서 유료 강의로 풀던 교육을 무료 경매 사이트를 이용해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정말 입찰까지 만들어주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노트를 준비하시고 필기를 하시면서 들으시길 추천드리고, 한 번 봤을 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4번, 5번, 6번, 7번 반복해서 학습을 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육센터에서는 입찰가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컨텐츠는 1도 없습니다. 저희는 이 또한 실제 현재 물건을 통해서 분석 드리겠습니다. 후반부에는 정말 가치 있는 물건 한 개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통해서 분석을 또 해보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네이버에서 무료 경매 사이트 두인 옵션 경매를 검색하셔서 두인 경매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인 경매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만 하시면은 무료 경매 정보지로 이용하시기에 충분합니다. 굳이 뭐 20만원, 30만원, 100만원씩 내고 이런 유료 경매 정보지를 처음부터 이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인 경매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쉽게 우리 완전 경매 입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쉽게 한번 가볼게요. 더 많은 검색 필터 보기, 그 다음에 아파트 보겠다. 아파트를 한번 보시죠. 쉽게 여러분들 사는 지역들, 저는 경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거는 크게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되게 보기 편하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아파트고 물건 번호, 그리고 주소지, 장미마을 아파트, 감정가는 11억 8천인데 지금 8억 2,600만 원이다. 유찰 위에 대해서 70% 가격에 입찰할 수 있다. 지금 최저로 8억이 들어갈 수 있다. 12억짜리를. 유찰 이틀 남았고요. 그 다음에 평택에 있는 퍼스트시티 아파트인데 1억 3천짜리가 어떻게 6,370만 원이 됐다. 맞나요? 유찰 1에 대해서 70%고 느티마을 공원 아파트 412동에 12억 가까운데 8억 2,600이 됐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찰 2회, 1회, 1회, 2회 이런 식으로 있는데 조정 지역을 벗어나고 서울을 벗어난 지방 지역은 1회 유찰 시 30%씩 유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70%고 70%된 가격에 30% 토탈 49%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중심 지역 서울은 1회 유찰 시 20%씩 유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물건을 볼게요. 자, 경기도 성남시. 네. 경기도 성남에 있는 물건이고 아파트고 건물이 17평 전용평이고 대지권은 12평이다. 여기서 건물 면적은 여러분들 그 아파트 진짜 실제 평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대지권은 아파트가 여러분들 땅 위에 쭉 올라와서 1층에 101호, 102호, 103호, 104호, 2층에 102호, 103호, 104호 그렇게 해서 26층까지 해가지고 그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토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땅 위에 건물이 있는 거죠. 땅 위에 아파트 있는 거고 그 아파트 밑에 있는 땅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12평을 나눠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9층 903호에서 내가 깔고 있는 땅은 12평 대지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대지권입니다. 아파트.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매각 물건은 땅이랑 아파트 전체 나왔다. 당연히 전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자, 소유자는 느땡땡, 채무자 박땡땡, 채권자 한땡땡이고 감정가는 11억 8천만 원이고 최저가는 8억 2,600이다. 최저가가 8억 2,600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입찰 금액을 적을 때 8억 2,600만 원부터 위로 적어야 되는 겁니다. 그 밑으로 8억 2,500만 원을 적었다. 이거 입찰 유효가 됩니다. 무효.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가보다 위로 적는다. 그 위로 적을 때 위로 뚫려 있는 상방 리밋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입찰 보증금은 여러분들 최저가의 10%입니다. 다른 영상들 보니까 입찰가 여러분들이 쓰는 9억에 썼다 9천만 원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8억 2,600만 원이면 최저가가 8억 2,600이면 10% 8억 2천 8,260만 원을 입찰 보증금으로 제출하고 입찰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입찰 보증금 8,260만 원을 여러분들 5만 원짜리로 8,260만 원을 쭉 해가지고 봉투 크게 입찰한다?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여러분들 은행에 하루 전에 가셔서 어떻게 경매 입찰할 거다. 수표 한정으로 입찰 보증금 추금해 주십시오. 금액은 8,260만 원입니다. 라고 하면은 은행 창구에서 수표 한장으로
8,260만 원을 수표 한 장으로 끊어줍니다. 그걸로 입찰하시면 됩니다. 자, 입찰 진행 내용. 자, 1차. 첫 번째가 23년 11월 6일 날 경매가 진행이 됐었고요. 최저 매각 가격, 네, 유찰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이 12월 9일. 지금 촬영하는 게 12월 9일인데 이틀 뒤죠. 12월 11일 8억 2,600에 최저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내려갔죠. 자, 경기도 정자동에 있는 느티마을 공문 아파트 412동 9,903호. 네, 20층 중에 9층이다. 사진 한번 볼게요. 뭐 무료 사이트 경매 정보지인데도 훌륭하죠.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제가 이걸로 한번 입찰가까지 한번 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큰돈 주고 할 필요 없다. 네, 이런 식으로 복도형 아파트고 좀 많이 낡았죠. 95년도식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방 하나, 둘, 네, 이렇게 3개, 화장실, 발코니 현관되어 있다. 자, 위치는 정자역에서 오른쪽에 있네요. 정자역에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다. 자, 여기 물건에서 감정평가서 한번 볼게요. 뭐 건물 등기, 건축물 대장, 세대 열람, 유료라고 하지만 건축물 대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고 싶다.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건축물 대장 같은 경우에는 어디? 여기 정부24에서 건축물 대장 열람하시면 됩니다. 발급하게 하면 되고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이렇게 발급해서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다시 경매로 돌아가서 자, 세대 열람 뭐 이런 거는 세대에 누가 전입하고 있는지 현황 조사서 보면은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굳이 열 필요는 없다. 유료로 결제할 필요가 없다. 자, 감정평가서 볼게요. 기후 감정평가 사무소에서 했다는 거고 여러분들 감정평가에서 제가 좀 힌트를 드리고자 함은 많은 분들이 경매에 입문하실 때 나는 많이 떨어진 걸 위주로 물건을 볼래, 아파트를 볼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감정평가를 뭐 정해진 기계, 컴퓨팅 시스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겁니다. 기후감정평가사무소라는 민간 회사에서 감정평가사 황희태 씨가 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감정평가, 처음에 있는 감정가가 실질적인 시세가 아니다. 이해되나요? 이게 11억짜리라고 지금 감정평가를 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호재가 많아가지고 13억, 14억이 이미 된 물건이에요. 그래서 뭐다? 11억 감정평가를 하고 유찰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건부터 봐야 된다. 유찰되기 전부터 봐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분은 11억 8천에 감정평가를 했고요. 아파트 감정평가의 목적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게 다 무료로 지금 네, 돈 안 내고 다 볼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쭉 보시면 되고 네, 공부와의 차이 뭐 등기에는 이게 뭐 아파트인데 실질적으로 가봤더니 주택이더라. 여기 공부와의 차이에서 좀 유의해서 봐야 될 게 그 고시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가봤더니 다가구더라. 그 다음에 단독주택인데 가봤더니 방을 쪼개서 월세 전세를 놓고 돈을 벌고 있더라. 위반 건축물이죠.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9번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치도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아까 봤던 네, 사진들이죠. 그 다음에 현황조사 한번 볼게요. 자, 조사를 하러 간 거죠. 법원에서. 네, 이 물건에 조사를 하러 갔더니 경기도 성남시 주소지에 갔더니 누가 채무자, 소유자가 살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뭔가요? 월세를 놓은 게 아니라고요. 전세를 놓은 게 아니고 여기 지금 주인이 살고 있다고요. 그럼 뭐다? 명도할 게 쉽다. 없다. 명도할 게. 되게 일반 물건이다. 채무자, 소유자 점유는 우리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들어가시면 된다. 일반 물건이다. 됐나요? 자, 매각물건 명세서. 매각물건 명세서는 경매에서 최고로 중요하다. 왜? 여기에 정보에 적혀져 있는 걸로 인해서 저희가 입찰을 했을 때 정보가 달랐다. 경매 입찰 그 무효 처리도 저희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네, 최종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살펴본다. 자, 물건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최선 순위 2004년도 4월 9일 근저당이다.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는 나 돈 주세요. 그 돈 받을 사람들 있죠. 여기 이 물건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준 주체들이 23년 3월 13일까지는 돈을 달라고 했어야 된다. 자, 점유자, 에셋 대부, 건물의 전부, 주거 전세권자. 아까는 여러분들 점유가 봤더니 주인이 살고 있다고 했는데 임대차 기간은
22년 6월 1일부터 24년 6월 1일까지라고 합니다. 1,000만원 보증금. 근데 여러분들 대항력이 있다 없다, 대항력이 있다 없다를 얘기할 때에는 대항력은 뭐다? 임차인이 여러분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낙찰받았을 때 그 낙찰받은 아파트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있는 경우일 때 두 가지 케이스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증금을 여러분들이 낙찰받고 갚아줘야 되는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임차인 보증금을 안 갚아도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최선 순위 설정이라는 게 있죠. 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 2004년 4월 9일 근저당권이 최우선 순위의 이제 근저당 설정입니다. 그러면 이 기점으로 2004년보다 빨리, 예를 들어 2002년도에 임차인이 있다, 보증금이 1,000만 원이다, 그걸 뭐다? 대항력이 있다, 우리가 돈을 낙찰받은 사람이 갚아야 된다. 위험한 거죠. 근데 2004년보다 훨씬 뒤에 있잖아, 임대차가. 맞나요? 그럼 뭐 대항력이 없다, 무시해도 된다. 내보내면 되는 겁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일반 물건이다. 자, 부동산 표시 목록, 이제 우리가 지금 해당 들어가는 물건의 이제 전체 정보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들어가는 물건은 9,903호다. 58제곱미터이고, 기일 내역. 자, 매각기일 11월 6일, 12월 11일. 맞나요? 이제 집행이 된다. 자, 문건 송달 내역. 이게 이제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수도 하고, 그 다음에 문건을 법원에서 보냈던 내역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채권자가 어떻게 정정신청서를 제출했고, 뭔가 정보를 바꿨나 봅니다. 감정인이 감정평가서 제출했고, 법원에. 가압류권자가 또 채권계산서, 나 빚받을 거 있어요, 제출했다.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 뭐 정보를 열람했다. 소유자 또한 뭐를 열람했네요. 자, 그 다음에 채권자 나오고요. 자, 법원에서 보냈던 내용들, 소유자에게 보내고, 채무자에게 보내고, 그 다음에 채권자에게 또 보내고, 네, 뭐 여러 가지 보냈네요. 근데 여기 임차인은 안 보이죠, 임차인은. 맞나요? 아, 여기 있네요, 저세권자. 아까 봤었죠. 대신에 대항력이 없더라. 맞나요? 저세권자 말고 또 다른 임차인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 물건이고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일반 물건이다. 사건 내역 뭐 무시하셔도 되고요. 여기 배당 순서, 뭐 돈을 받아가는 순서인데, 일반 물건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순서를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임차인한테, 대항력 있는 임차인한테 돈을 갚아야 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네, 배당 순서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 우리가 쭉 갚을 게 없는 줄 알고 다 입찰가에서 이제 빚잔치를 할 줄 알고 들어갔는데 떡하니 봤는데 2천만 원 더 갚아야 될 게 있어. 그럼 여러분들 입찰가 산정이나 그 수익 계산에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물건일 때는 그냥 저는 무시하고요. 예상 배당 순서를. 일단은 애매한 어려운 물건은 배당 순서를 여러분들을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 열람, 국토부채, 뭐 이건 땅 들어갈 때, 토지 들어갈 때 많이 보는 거기 때문에 이용 계획 열람까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열어볼게요. 이 아파트가 밑에 깔고 있는 토지의 용도, 그 다음에 추가 정보에 대해서 나타내 줄 겁니다. 나오죠. 그 다음에 땅 공시지가가 나오고요. 한 5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가축, 네, 사육 제한 구역이다. 도시지역이다. 제3종 일반 아파트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런 걸 지금 볼 필요는 없습니다. 토지 아직 하는 거 아니죠. 그냥 끄겠습니다. 무시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무료 사이트 한번 정보를 봤는데, 뭐 충분히, 네, 무료 사이트 요도 아파트 입찰은 문제가 없다. 굳이 돈 주고 쓰지 마십시오.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그러면 이 아파트 동일한 물건을 가지고 유료 정보지 가서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저는 토지랑 그 다음에 공장 이런 물건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유료 사이트를 쓰는 부분이고요. 처음 입문하시는 아파트 주거용은 굳이 필요가 없더라. 자, 옥션원이고요. 제가 쓰는 거는 비용 한번 보여드릴까요? 결제 얘기 보세요. 전국에 12개월 100만 원이라고. 100만 원. 자, 그럼 크게 다른 게 있다 없다? 아파트 한번 볼게요. 2022 타경. 방금 봤던 그 물건 그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5231. 아, 뉴티마을 공무원 맞죠? 네, 가볼게요. 보시면은 뭐 똑같잖아. 아파트고. 뭐 좀 깔끔하나? 사진 다른 거 있는지? 뭐 도로가 좀 나오네요. 음, 똑같잖아요. 자, 건물 등기. 이건 아까 유료였지만 여러분들 그 등기 뗄 수 있죠. 딴 사이트 가면은. 뭐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아까 다 봤던 거잖아. 매각문건명에서 다른 게 아니라고요. 법원에서 정보를 땡겨오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게 없습니다. 세대열람 내역서 이거 유료였지만 크게 없었잖아. 아까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은.
뭐 기일을 내요. 뭐 문건송달 내요. 이거 법원에서 바꿔준 거 봤죠? 끝이라고요. 이게 뭐 무슨 차이입니까? 100만 원짜리가. 아파트는 상관없다. 맞나요? 임차인이랑 여기 나오네요. 1000만 원짜리 들어가 있다. 그죠? 점유가 22년이다. 뭐 이렇습니다. 대신에 이제 줄 돈이 많고 그런 물건들은 이런 유료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예상 배당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쭉 돈 다 주고 나서 어차피 우리가 낙찰받았을 때 인수계획은 0원이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다시 무료 사이트로 돌아가고요. 자, 이제 입찰가를 한번 산정해 봐야 되겠죠? 이게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느티마을 공무원 아파트. 저는 아파트 실거래가, 그 다음에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호가를 한번 알아볼 거고요. 느티마을 공무원 3단지, 4단지. 전용 58평수, 매매가 7억, 406동 12억, 13억, 12억. 직거래 7억. 좀 가격이 이상하죠? 7억 된 거는 좀. 일단 12, 13까지 보입니다. 12, 13. 12, 13 보여요. 9층이니까 1층이 12층이 12억이니까 뭐 12억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 내역으로는 9억, 7억 너무 낮은 거니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호가 한번 볼게요. 대마을 공무원 아파트. 오케이, 최근 14억. 자, 매물 필터링 해야죠. 우리가 58 정도니까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13억. 낮은 가격. 11억 5천도 보이네요. 그죠? 11억 5천 보이고 12억. 11억 잡읍시다, 우리. 11억 잡읍시다. 우리가 여러분 낙찰가만 한다고 해서 뭐 물건 사듯이 그냥 쓱 해가지고 그냥 껍질 벗겨서 쓰면 되는 게 아니죠. 주택은 세금이라는 걸 상당히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입찰할 때 산정하는 부대 비용에 대해서 제가 들고 와봤습니다. 막 세금 얘기하면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시스템에 해줍니다. 시스템에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만 한번 그냥 쓱 훑고 내려가세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저희가 아파트를 살 때, 주택을 살 때 취득세라는 게 있습니다. 취득세. 그 다음에 취득하고 나서 들고 있을 때 재산세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를 또 내야 돼요. 1년에 한 번 정도. 그 다음에 2년 들고 있을 거다, 3년 들고 있을 거다 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곱하기 2를 하면 2년, 곱하기 3을 하면 3년 재산세, 종부세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팔 때 차익에 대한 그 벌었던 양도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인테리어비. 여러분들 낙찰 받아서 이제 임차를 좀 빨리 맞추고, 그 다음에 매가를 좀 높이기 위해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겠죠. 약간의 수선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비. 이사비는 뭐냐면 아까 그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 또는 소유자가 있을 경우에 여러분들 아예 이 이사비를 안 주는 경우도 있지만 주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저도 한 번씩 많이 줍니다. 거의 준다고 보시면 돼요. 뭐 안 그래도 경매로 속상할 거 아닙니까? 집을 뺏기는 게. 그리고 이사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사하는데 보탬이 되라고 주는 지원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임차인 같은 경우에 아예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사비를 줘야 됩니다. 대신에 100%다 받아 나간다. 많이 받아 나간다 하는 분들은 잘 얘기해서 이사비 없이도 명도가 가능한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납관리비. 이건 이제 낙찰, 입찰 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관리사무소에 가서 이게 전용 관리비와 공용 관리비가 있는데 우리는 공용 관리비만 내면 됩니다. 전용은 아닙니다. 팁이고요. 자, 이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취득세. 우리가 아까 11억, 11억, 11억이 지금 우리가 금매로 팔 수 있는 가격이라고 칠 때, 11억이 금매가. 저는 뭐 여러분들 정해야 되겠죠. 뭐 너무 쉬운 물건이니까 한 2억 정도 남기겠다. 2억 마진. 세금 계산 세 전입니다. 그럼 내가 9억 정도에 들어가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9억일 때 여러분들 취득세랑 이런 부분을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입찰가 산정을 최종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어디 가서 하면 된다? 사이트는 어디 가서 하면 됩니까? 여기 가서 하면 돼요. 부동산 계산기닷컴. 해볼까요? 9억. 취득세 한번 쭉 뽑아볼게요. 여러분들이 굳이 외우면서 계산을 막 연필에 할 필요가 없더라. 절대 없다. 자, 부동산 계산기. 사실 잘 만들어 놨습니다. 자, 취득. 자, 취득세. 자, 매매고, 경매도 매매입니다. 낙찰 받을 때 매매와 똑같이 되는 거고요. 주택. 아까, 뭐였나요? 60, 네, 제곱미터 이하였고, 1주택이다. 1주택이다 할 때 조정 대상 지역 아니었고 경기도 중과 배제
생애 최초 구입이다. 이건 조건에 맞게 여러분들 클릭을 하시면 돼요. 2주택자는 2주택으로 또 하시면 되고요. 자, 9억짜리. 자, 만원 단위예요. 오케이? 취득세 계산. 얼마입니까? 취득세 3%. 2,700만 원이 취득세다.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지방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해서 3천만 원 가까이 되네요. 이걸 그대로 적어두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죠? 자, 취득세 1970. 자, 재산세, 종부세, 보유연수. 여기서 디자인 받는 거야. 보유세, 재산세, 보유세 통합. 자, 왔어요. 1세대 1주택자. 자, 공시가격은 어떻게 얻느냐? 네, 공시가격 또한 네이버 부동산에서 바로 알아볼 수가 있는데, 저 아파트는 네이버 부동산에 정보가 없고요. 여기 보시면은 다지 정보, 다른 아파트요. 동호수 공시가격 누르면은 이렇게 올리면은 공시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2억 5,400. 4억짜리가 2억 5천 정도밖에 안 되죠. 거의 50%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저희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6억 정도로 잡아볼게요. 6억 보유세 계산 하면은, 자, 납부액이 재산세 플러스 지방세 해서 41만 7천 원이더라. 또 추가해야 됩니다. 41만 7천 원. 근데 몇 년을 교유할지는 아직 물음표잖아. 맞나요? 그거는 양도세 때문에 제가 아직 물음표로 둔 겁니다. 몇 년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양도세를 안 낼 수도 있고요. 양도세를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법인으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요. 그럼 양도세는 어떻게 갈지 한번 볼게요. 9억에 받아서 11억에 받다. 여기 또 양도세가 있습니다. 자, 주택 1주택자고, 자, 2년 이상 거주했다.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 그 경우에 맞게 하시면 되고, 취득은 9억에 했고요. 저는 11억에 우리는 팔 거다. 그죠? 그다음에 필요 경비는 뭐 나중에 인테리어비나 이런 것들, 인테리어비 뭐 한 1,000만 원 정도 썼다 해볼게요. 자, 취득 일자는 23년 자 12월 1일이다. 양도 일자는 1년 들고 있다가 판다고 쳐볼까요? 2, 4, 12월 1일에 팔아볼 거야. 자,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취득을 9억에 했고, 취득을 23년 12월 1일 가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2억 낭비고 11억에 팔았어요. 1년 있다가 팔았고, 필요 경비는 1,000만 원이다. 양도 차익은 그래서 2억에서 경비 빼면은 어떻게 됩니까? 1억 9천. 1억 9천. 취득세나 이런 부분도 다 경비에 들어가죠. 예, 이런 부분 넣어야 됩니다. 1억 9천을 남겼고 1년 보유했다. 가대표주는 1억 8,750이다. 왜? 1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 세금 250만 원은 사람당 250만 원씩 공제를 해줍니다. 자, 2년 미만 보유했을 때 60%야. 양도세가. 벌어들인 거예요. 양도소득세가 1억 천. 납부해야 될 게 지방세 더하면 1억 2,300이에요. 1억 9천 남겨가지고 1억 2,300 내면은 얼마 남죠? 한 6천 남나요? 그러니까 2년 미만에 팔면은 완전 이거는 세금 내려고 일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2년을 보유하는 조건을 한번 해봅니다. 보유하는 조건. 자, 24년 12월, 25년 12월, 25년 12월 2일날 2년 보유하고 팔아볼게. 자, 뭐가 밑에 없지? 양도소득세가 0원이야. 왜? 2년 보유해서 비과세가 된 겁니다. 12억 이하는. 이해되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디자인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부동산에 하는 겁니다. 양도세 0원이야. 대신에 2년 보유해야 돼. 맞나요? 2년 보유. 이건 이제 나중에 내도 되는 돈이잖아요. 낙찰받을 때는 취득세만 내면 된다고. 그죠? 2,970만 원. 인테리어 나중에 여러분들 직접 살거나 임차 나눌 때 1,000만 원 또는 빌라 600만 원 정도 드리면 돼요. 그리고 이사비 보증금 아예 못 받은 사람들은 평당 10만 원 정도 챙겨주면 됩니다. 미납관리비 관리실 조회해서 주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9억 3천 정도 투자가 되는 거구나.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100만 원 정도 더 플러스가 되겠구나. 2년 보유해서 비과세로 떨어뜨려야 되겠다. 그럼 나는 9억에 들어갈래. 이게 이제 입찰가 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여러분들 세금 계산하시면 돼요. 아까 어디다? 부동산 계산기닷컴입니다. 부동산 계산기닷컴. 자, 이번에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물건 하나를 들고 와봤습니다. 네, 추천드리는 물건이고 큰 마진을 남길 수는 없는 물건입니다. 대신에 리스크가 덜하고 여러분들 소액으로 한번 입찰해 볼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기도 구포 3본에 있는 설악 아파트이고요. 건물 면적은 15평, 대지권 그 호실마다 깔고 있는 대지권이 여기는 9평이네요. 땅은 9평 들고 있고 아파트랑 땅 다 나왔고 4억 5,700짜리였는데 2억 3,300까지 떨어졌습니다. 입찰보증금은 최저가의 10% 2,339만 8천 원이고요.
유찰이 3회 정도 됐네요. 음, 자, 감정가는 대지 다 해서 아까 여기 4억 5,700이고요. 도시지역이고 이런 거 볼 필요 없죠. 뭐. 그리고 부동산 현황은 채무자 명의에 우편물이 있었다. 뭐 이것만 봐서는 뭐 소유자가 들어가서 살고 있다. 임차인 현황 자료는 없네요. 임차인은 없어 보이고 채무자, 소유자가 그냥 그대로 살 케이스가 크다. 자, 등기부 현황 볼게요. 자, 19년도 1월 11일 날 어디? 근저당권 소멸 최우선순위 근저당입니다. 그죠? 이 밑으로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물건이다. 일반 물건이다. 2019년도에 이 아파트가 2억 2천에 팔렸네요. 2억 2천에 팔렸고 지금 바로 그 빚을 저당을 내어서 최우선순위 소멸요구 이하로는 사라진다. 그래서 특별히 볼 게 없다. 자, 그러면 바로 시세 한번 보면 되겠죠. 시세. 지금 최저가가 2억 3,300이다. 자, 가봤습니다. 설악주공이고요. 설악 아파트이지만 여기 설악주공 8단지라고 부릅니다. 매매가가 3억 2천, 2억 9,500, 3억. 불과 뭐 11월, 10월 달이죠. 뭐 3억 베이스에 형성이 되었다. 최근에는 9월에는 뭐 3억. 에버레이지 3억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가 한번 볼게요. 호가는 여러분들 봤더니 사이즈 68입니다. 봤더니 68, 전용 면적 4구, 분양표도 68, 그다음 전용표도 4구 이렇게 보셔야 돼요. 3억에 올라와 있다. 3억에 올라와 있다. 그리고 여기는 공시지가가 나오죠, 이제. 803호는 2억 1,100만 원이다. 자, 여러분들 3억, 제가 볼 때 2억 9천 정도에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18층이고, 좀 빨리 내보낼 때. 싸게 사서 싸게 내보내서 수익을 빨리빨리 전환시킨다. 라는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싸게 받았으면 그만큼 싸게 내놓으면 빨리 매매가 됩니다.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금매가 2억 9천, 2.9억. 자, 저는 아까 최저가가 얼마였나요? 제가 최저가가 2억 3,300, 2억 3,300. 저는 뭐 한 바닥 쓰겠습니다. 뭐 2.5억 정도 해서 4천 정도 남기겠습니다. 왜? 저런 거 대출이 여러분들 70% 정도까지는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투자 자금이 이 가격에 70%, 30%만 투자를 하면 된다는 거죠. 6천 정도. 취득세 한번 계산해 볼게요. 6제곱미터 이하였고, 1주택이었고, 2억 5천에 사기로 했잖아요. 그죠? 취득세. 1%죠. 6억 이하라서 250만, 270만 원 정도의 취득세를 내면 된다. 자, 또 적어보고. 자, 그 다음에 재산세 종부세. 아까 공시가격이 2억 1천만 원 정도였어요. 72,360원 연에. 당연히 2년 들고 있어야 되겠죠. 싸게 던진다 하면. 자, 양도세 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양도세. 자, 금액 2억 5천. 양도권 2억 9천에 팔고 싶어. 2년 있다가 시세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맞나요? 아까 취득세 뭐 한 1,000만 원 잡을게요. 다 해서 인테리어나. 취득일자는 2023, 뭐 12월 10일이다. 양도일자는 일단 1년. 1,815만 원을 내야 된다. 와, 세다, 맞죠? 2,700에서 900만 원 남기려고 6천만 원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2년 비과세 한번 노려볼게요. 25년 12월. 자, 0원입니다. 맞죠? 1주택 2년 이상 보유 비과세. 그러면 0원입니다. 맞나요? 2년 정도 들고 들어간다. 그래서 얼마나 남긴다? 여러분들 한 3천 정도 남긴다.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되게 작은 금액의 아파트를 들고 왔고요. 네, 물건을 한번 지금 추천을 드렸습니다. 뭐 너무 큰 수익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물건으로 여러분들이 경매를 한 사이클 경험하기에는 상당히 심플하더라. 일단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입문을. 아시겠죠? 자, 여러분 어떤가요? 그 책으로만 배웠던 경매보다는 이런 식으로 한 사이클을 직접적으로 무료 정보지를 이용해서 무료 경매 사이트를 이용해서 충분히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바는 물론 뭐 좋은 교육과 뭐 좋은 학원도 많지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입찰을 해보고 낙찰을 받는 실천하는 행위들을 우선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행이 어떤 일이라도 실행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쉬운 빌라 또는 아파트부터 소액으로 큰 돈을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이 한 사이클을 경험해 보겠다 라는 차원에서 네, 입문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더 좋은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